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주식 마감 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주식만 하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는데 사실 주식 채널이다 보니까 옵션과 선물 쪽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두 번째 주 달력에서 목요일이 매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3, 6, 9, 12에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목대로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이상 간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 네가 무슨 애널리스트냐? 무슨 전망을 하냐? 사실 지수 전망은 저한테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수가 이렇게 가는 만큼 종목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 좋은 주식 시장이 투자의 그런 기회의 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수를 이렇게 타이틀을 깔았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옵션 테이블이에요. 제가 좀 카피를 했는데 오늘 등가로 치면 요 330, 오늘 코스피 200이요. 코스피 지수 말고 코스피 200개 종목을 환산한 지수가 329점 땡땡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지수보다 위에 콜옵션은 다 휴지가 되고요. 이 지수보다 밑에 그러면 한 327.5푸시겠죠? 다 휴지가 됩니다. 결제 지수는 327.5 콜이랑 330 푸시 되는데 거의 사실 329점 땡땡 이 등가 기준으로 요거가 요 가격보다 승수가 뭐 25만원 이런 것들 복잡한 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이 지수 레벨을 맞춘 거는 이게 한 2480선이 좀 넘거든요. 그 코스피 200으로 그 외국인의 포지션 아니면 기관의 극대화 포지션 이건 메이저만 만든다고 제가 제 채널 초반에 8월달에 한번 몇 번씩 설명드렸었어요. 개인이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포지션을 극대 이익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돈의 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물, 옵션, 개별 주식까지 현물 거래까지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 만기일 날 파생 포지션의 극대화 이익을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요 개념은 복잡하시니까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만 하는 채널에서 사실 안내드리는 게 맞는데 저는 경험이 많아서 사실 이 부분도 다 자세히 안내는 드릴 수 있지만 따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풋은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거고 콜은 상승에 베팅하는데 옵션 만기일날 즉 시간가치라는 프리미엄은 녹아들어서 빵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1년 코스피 3000 이상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됐죠. 바이든. 트럼프가 불복을 하고 있고 조지아주에서 수기 개표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번복될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3월, 4월에 4차 부양책을 대규모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 대선 때문에 5차 부양책을 계속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제 하원은 장악했고요. 상원은 내년 1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다 보니까 또 부양책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파월 의장부터 해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얼른 미국의 중앙 정부가 부양책을 써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경기 침체로 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시장 9월 실업률이 얼마였죠? 7.8%였을 거예요. 7.8%. 이게 코로나 때 10%대가 넘어갔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불안정하고요. 지금 임시 고용직, 그죠? 그리고 실업자 수, 주간 실업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과 연준, 그죠? 그리고 중앙정부 합심해서 지금 미국 경기를 살려야 되는 숙제를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국채를 계속 찍어내 가지고 돈을 풀어 헤칠 수만은 없죠. 돈을 풀어 헤치다 보면은 너무 재정 적자, 지금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고 지금 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통화 확장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결국엔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이는 그런 지금 역할을 연준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생산 국가가 아니에요. 제조업으로 살아남는 국가가 아니고요. GDP가 소비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즉 그 말은 부양책으로 뭔가 쿠폰, 지금의 우리나라 같은 표현은 재난지원 같은 쿠폰을 지급을 3, 4월에 했었을 때 미국 경기가 잠깐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듯 했으나 지금 그게 소진이 됐기 때문에 더블 딥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부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이데일리 기사가 11월 10일 엊그저께 나왔던 거예요. 돈 필요한 만큼 찍어낸다. 바이든 믹스라고 해가지고 바이든 노믹스라서 이코노믹스랑 지금 합성어죠. 역대급 돈풀기 나서나 했었어요.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MMT라고 해서 이게 최근 현대통화 이론이거든요.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인데 켈톤 바이든이라는 그런 경제학 교수를 그 이제 TF에 그죠? 지금 코로나 TF를 차렸는데 여기에 합류시켰다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 MMT를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교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제한 돈풀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무제한 양적 완화. 즉 이거는 연준에 돈을 풀어서 연준이 무제한을 매입하는 거겠죠. 정부가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은 인플레이션만 통제할 수 있다면 재정 적자는 크게 문제될 수 없다. 근데 연준의 또 이게 맥락이 AIT를 맥락을 보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 결국 이걸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고 파월 의장이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맥락은 맞는 것 같아요. 또한 파월은 저금리로 계속 지원하고 정부가 돈을 풀면 연준이 사주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긴 한데 연준의 뭐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원도 그렇고 지금 파월 의장도 그렇고 중앙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죠. 재정 부양책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근데 대선이 끝났으면은 사실 써야 되는데 여전히 정치적 싸움 때문에 못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12월 즉 12월 FOMC 연준 회의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미국 경기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매일 일일 확진자가 10만이 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계속 경고하는 코멘트를 연준에서 하면서 결국에는 정부의 부양책을 쓰게 하고 이런 MMT까지는 아니겠지만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한 연준의 정책과 정부가 정말 계속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강력한 돈풀기 즉 제유동성 장세가 22도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먼저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약간의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시장 볼까요? 코스피 3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전에 왜 미국 얘기를 했냐면 결국 돈이에요, 돈. 근데 우리나라 봤을 때 너무 증시 환경 좋아요. 오늘도 외국인이 4천억 넘게 샀고요. 벌써 11월 들어서만 외국인이 4조 원을 샀습니다. 역대급이에요. 이렇게 11월 지금 한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영업일수로는 한 7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역대급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원화 강세. 오늘 발표한 11월 10일까지 수출이요. YOY로 20% 증가했고요. 반도체가 30%예요. 이거를 설명 잠깐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초부터 전 세계 공장이 거의 중단됐었습니다. 거의 한 분기 이상 중단이 됐었고요. 재고가 많이 쌓였었잖아요. 그리고 디램 업황이나 반도체, 낸드 쪽이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계속 2018년부터 안 좋았었는데 그 부분은 제 채널에 EUV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공장이 중단되면 재고를 쌓아놨던 것들이 나갈 거 아닙니까? 필요한 상품은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고 조정이 일어났고요. 반도체 리스토킹이라고 해서 이 표현이 결국 재고가 소진되면서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면서 캐퍼 증설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21년 내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고가 소진되고 리스토킹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원화 강세가 더 빠르게 된다는 건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의 수출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반도체랑 지금 자동차 쪽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고 이 재고 부족의 증거 방증하는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코스피 상장사 기업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SK증권 리포트에서 매크로 쪽에서 전략에서 좀 예상 수치를 잡은 건데 예상 순이익은 한 117조 정도로 잡고 있어요. 올해가 뭐 잘 나오면 80조에서 한 90조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적정 PBR 얼마 전에 코스피가 2,400선이 좀 넘어가면서 이 PBR 장부 가치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청산가치로 했을 때 1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이걸 넘어가느냐 아니면 낮냐에 따라서 1 이상이냐 아니냐인데 요 정도로 보면은 코스피 목표치가 2886이라는 거고 한 133조 나오면 3,500까지 간다는 겁니다. 저는 요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3,184는 아니고 한 3,000은 무조건 넘는다 보고 있어요. 내년도 이익이 왜 급증할 것이냐? 그거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외부 환경과 국내 환경 그거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볼게요. 삼성전자가 현재 시총이 360조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1760조예요. 지수가 2500 기준, 아직 2500 아니지만 오늘 2480선이잖아요. 거의 2500 기준으로 볼게요. 그럼 3000이면 시총이 약 20% 올라서 요거의 20%면 약 340조가 증가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1000원 정도 하니까요. 30% 오르면 얼마죠? 63, 18, 18,000원. 한 7만원 후반대가 될 겁니다. 7만 9천원대. 그러면 110조가 증가하죠. 단순하게 360조에 30%면 36에 18, 339, 108조, 약 110조 증가합니다. 그럼 이 340조가 증가해야지 시장이 3천을 가게 되죠. 그럼 나머지 230조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LG화학 이런 것 때문에 올라서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주가 땡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예전에 굿트레이커 업종이 아니에요. 물론 대형주 몇 개, 금융주, 뭐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것도 20, 30조, 뭐 10조대 하는 기업들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땡기기도 하겠지만 성장주가 올해 코로나 때 주도를 했고 헬스케어 업종, 뭐 셀테리온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형주부터 해서 헬스케어가 정말 비중이 많이 커졌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여기 비교는 코스피만 했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IT가 결국 지금의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예상하고요. 결국에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성장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국 논리는 3천을 가면서도 정말 삼성전자가 30% 오르면 개별 종목들은 2배, 3배, 뭐 5배 그리고 제가 원하는 텐베거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장 환경이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HTS로 시장 분석과 관심 종목 타임 갔고요. 마무리를 오늘 시장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 차트 볼까요? 오늘 옵션 만기라고 했는데 어제 장대 양봉에 의해서 오늘 도지로 끝나긴 했지만 너무나 차트는 좋습니다. 주봉과 월봉 보면은 주봉은 지난주 이제 요 구간에 대한 박스를 완전히 뚫어버리면서 어제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고 월봉 2018년 1월에 고점을 11월 아니면 12월에 넘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못 넘어가도 1월까지는 3개월 안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도 2018년 1월 고점을 넘지 못했었어요. 9월 달에. 하지만 이번에 이 급하게 올라온 거에 대한 이격 조정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봉을 보시면 61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얘도 우상향이 되는 모습으로 개인 대주주 양도세가 좀 힘들게 한 구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소화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 거래대금 16조 4천억 계속 늘고 있죠. 코스닥도 11조 거래대금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5천억 코스닥도 조금 샀고 기간 매도 여전히 나오고 오늘 기간 8,600억은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도 많이 팔았지만 금융투자 차익거래 나왔죠.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서 자기네 옵션 극대화 이익을 위해서 금투의 차익거래를 이제 베이시스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의해서 이게 튀어나오게 보셨다면 돼요. 관심 종목 살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관심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변동성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쭉 올라갔다가 미국 대선 때
쫙 내려가면서 지난번 저점도 내려가는 모습, 이제 20선 밑으로 내렸습니다. 20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20선 밑이면요, 대세 상승장으로 지금 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변동성을 주봉으로 봐도 완전히 내려왔고요. 월봉으로 봐도 이제 코로나 때 이 올라갔던 이거는 무시할 정도로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위주로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보합이었죠. 뭐 약보합이었고, 하이닉스 올랐고, 또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는 이 대형주로 지수를 조절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수를 조절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대형주 쪽 좀 안 좋았고, 오히려 중형주, 소형주 쪽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쪽 아침에 내내 안 좋았는데 좋았고요. 비메모리, 메모리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지금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 내일까지, 그러니까 9월이 마감했잖아요. 플러스 45일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11월 15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내일이 13일, 15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내일까지 웬만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해야 됩니다. 오늘 실적들 발표한 기업들 오른 종목도 있었고요. 어보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워낙 좋아서 오늘 급등을 했네요. YMT도 실적 발표했는데 좀 아쉽게 이상하게 떨어졌어요. 실적은 역대급으로 지금 나왔는데 주가 관리를 IR을 좀 못하는 것 같긴 해요, 회사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린 뉴딜 관련주들도 뭐 그렇게 시세를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개인이 좀 사긴 했는데 시장에서 좀 빛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세트랙 아이도 실적 발표했고요. 좋은 모습으로 3.6%나 급등을 하기보다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마무리 드릴게요.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를 보고 콘택트 관련주들이 백신 효과 경제 회복 속도에 의문의 분가 하락했죠. 다시 기술주 이제 나스닥이 반등해서 오늘 코스닥 성장주 많이 오를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실망은 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옵션 만기일에 대한 코스피 포지션과 좀 거래 유축에 대한 그런 심리가 좀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아마 코스피는 이제 옵션 만기에 끌렸고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 선물 옵션 개별 주식 동시 만기가 있는데 이때까지 저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는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혹자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채널에서 뭐 가치주가 이제 더 갈 거다 계속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무슨 말씀 드렸죠? 일시적으로 더 오르더라도 업황의 회복이나 실적 개선이 당장에 나오는 것들이 아닌데 가치주 PBR이 낮고 가대 낙폭주라고 기존에 들고 있지도 않는데 이제 와서 산다?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요. 1, 2년 시장을 미래를 보시면은 왜 주식을 성장주를 사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 저금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대 지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종목이 얼마나 오를지, 어떤 종목을 사서 몇 배를 먹을지 그게 중요한 거지 지수가 여기 갔는데 우리가 산 종목이 안 오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저는 지수를 맞출 생각도 없습니다. 매크로 전략가도 아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세계적인 돈풀기 유동성 장세 제 세컨드 라운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한국의 경우 지금 오늘도 11월 수출 동향 보시면 너무 훌륭하죠. 환율도 오늘 조금 올랐지만 계속 워낙 강세입니다. 그거는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는 수출 기업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 리스토킹 분명히 돼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결국 산업 수출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반도체랑 그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밸류체인 결국엔 IT 중소형주들도 장비 소재 전부 다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캐파 증서 사이클 도래를 통해서 상대적인 증시 매력이 아시아에서 매우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드리지만 제 전망 틀릴 수 있어요. 간혹 좋다고 말씀드린 종목들도 분명히 틀릴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맞추려는 거 아닙니다. 그 종목을 관심 갖고 언제 사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더라도 투자의 가정이라고 보고 있고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저를 통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깊이 있는 채널이 더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떤 뭐 테마주 그리고 듣보잡 채널 정말 사기 채널 이런 거는 다른 채널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많은 곳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